처음에는 저도 광고를 했어요. 변호사가 적을 때에는 100만원, 150만원 써도 한 달에 전화가 한 4, 50통 정도 왔나? 그래요. 점점 이제 변호사 회원분들이 많아지잖아요. 500만원 가까이 광고비를 썼는데 한 달에 전화가 안 와요. 드라마는 이제 피해자가 있고 갑자기 CCTV가 나오고 맞아요. 목격자도 나오죠. 네. 이 모든 것들은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위한 겁니다. 무죄를 다투는 피의자 같은 경우는요, 그런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 같으면 이제 변호사가 가서 CCTV 주세요 그러면 잘 주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CCTV 얻기도 힘들고요. 목격자도 잘 협조를 안 하려고 그래요. 힘들죠. 여기가 제 자리예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정도 일하시나요? 16시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건을 선택해서 수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들어오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부르 다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개념 없는 변호사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데려와 보세요. 혼내야지. 이루고 싶으신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고 싶습니다. 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른 시간인데 벌써 출근을 하셨네요. 저는 일을 빨리빨리 처리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오늘도 나와가지고 서류 검토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바로 재판 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동하는 게 직업의 일부다 보니까 1시간은 좀 먼저 가려고 노력합니다. 혹시 간단하게 본인 소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박중강 변호사라고 하고요. 9년차 변호사입니다. 형사사건을 거의 주로 변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일정은 좀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10시 반에 재판 있고요. 간략하게 브리핑하는 재판이거든요. 한 5분, 10분이면 끝나요. 사람들이 이제 보통 드라마에서 많이 보는 장면들은 증인신문 장면이죠. 그리고 재판이 다 한 번에 이루어져요. 방금 범인을 잡은 것 같은데 바로 다음날 선고가 나오는 듯한 느낌이 들죠. 실제로는 재판이 업무 사이클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재판 2번 했다 그러면 벌써 2달 지나가는 거예요. 드라마는 이 모든 절차를 한 번에 압축해가지고 네네. 이제 보여주는 거고요. 네. 현실적인 재판은 그 절차가 다 떨어져 있죠. 죄를 입증하거나 좀 무죄를 주장하거나 할 때 증거 자료도 필요하잖아요. 찾는 과정도 좀 힘드시겠네요. 힘들죠. 드라마는 이제 피해자가 있고 갑자기 CCTV가 나오고 맞아요. 목격자도 나오죠. 네. 이 모든 것들은 수사기관과 피해자를 위한 겁니다. 무죄를 다투는 피의자 같은 경우는요, 그런 혜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옛날 같으면 이제 변호사가 가서 CCTV 주세요 그러면 잘 주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CCTV 얻기도 힘들고요. 목격자도 잘 협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변호사들이 가장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게 인터뷰예요. 인터뷰. 사건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의뢰인하고 인터뷰를 정말 적어도 몇 시간, 기업 사건 같은 경우는 뭐 수백 시간이죠. 저도 이제 드라마로 변호사를 접할 기회밖에 없으니까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잖아요. 검사 쪽에서 지든 변호사 쪽에서 지든 엄청 분해하더라고요. 변호사님들 중에서는 아프신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패소하면 그냥 알아 누워요. 의뢰인이 사형 선고 받으니까 어떻게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냐, 한 몇 달 굉장히 아프셨던 분도 봤고, 저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픈 경우가 꽤 있습니다. 맡으시는 사건들이 다 형사 사건이시다 보니까 법의 경중도 좀 세잖아요. 그래서 좀 더 압박감이 오죠. 긴장하게 돼요. 내가 잘못하면 이 사람이 감옥에 10년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우, 어떤 데는 버겁거든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감당하냐가 변호사들의 어떤 과제 중에 하나예요. 선고를 받을 때 있잖아요.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무거운 형량을 받으면은 원망하죠. 우리가 이게 이거 무죄 나오겠다 싶고 징역 몇 년 나오겠다 예상하는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항상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재판은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을 때는 분노하고 원망하시는 의뢰인분들 생기죠.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선고에 항상 참석을 하는데 좋을 때는 옆에 없어도 되거든요. 안 좋을 때 욕먹으려고 옆에 있는 거예요. 저도 무섭기는 마찬가지인데 그렇지 않으면 발전을 안 할 것 같더라고. 나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듣는 겁니다. 긴장되고 그런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변호사님이 이제 그런 거는 좀 어떻게 해소하세요? 제가 사실 유튜브 방송을 2018년도 11월에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외향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을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만나는 거를 싫어합니다. 사실은 저는 의뢰인들하고도 밥을 안 먹고요. 자꾸 밥 먹자고 그러는데 난 체할 것 같아. 입으로 들어가지 코로 들어가지 모르겠어. 그 정도로 내향적이신 거예요? 예. 와, 근데도 유튜브를 하고 그런 결심을 하셨네요. 제가 저를 알리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저를 알고 찾아오겠어요. 처음에는 저도 광고를 했어요. 변호사가 적을 때에는 100만원, 150만원 써도 한 달에 전화가 한 4, 50통 정도 왔나? 그래요. 점점 이제 변호사 회원분들이 많아지잖아요. 500만원 가까이 광고비를 썼는데 한 달에 전화가 안 와요. 그럼 어떻게 할까? 나 잘하는데.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이제까지 변호사들만 알았던 노하우를 사람들한테 알리자. 요즘 유튜브 보면 요리 대가분들 막 나오시잖아요. 그럼 옛날 같은 경우에는 비법이라고 해서 레시피 안 가르쳐 주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다 가르쳐 주죠. 변호사는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알려드릴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려야 된다라는 주의입니다.
굳이 이제 숨길 게 아니다라는. 맞아요. 저는 정말 신기한 게 형사 변호사를 찾아오는데 변호사한테 어떤 서비스를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무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저희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노하우 뭔데요? 되게 피상적으로 아세요. 그러다 보니까 막상 선임하고 나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근데 어처구니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많이 없어졌어요.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좀 더 수임료는 싸졌고요. 서비스는 좀 더 좋아졌습니다. 저는 남부지방법원 오면 제 루틴이 있어요. 꼭 이 가게에서 커피하고 에그타르트를 사서 먹습니다. 케냐 AA 3개 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로요. 그 다음에 에그타르트 저는 2개. 아마 오늘 하루 중에 제일 기분 좋은 순간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하실 때 중에서 가장 행복해 하시네요. 그죠? 행복해요. 지금 재판 시간보다 엄청 일찍 도착하셨잖아요. 사실 일하면서 지킬 수 있는 거는 시간밖에 없거든요. 1시간 전에 도착한다고 마음을 먹고 나와도 1년에 한두 번은 아슬아슬한 경우가 생깁니다. 만약에 재판에 늦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9년 동안 변호사 생활하면서 재판에 늦었던 적이 오중 추돌 사고가 났던 적이 있어요. 큰 사고였어요. 제 차가 이제 오중 추돌된 차량 중에 한 차량이었는데 재판을 출석을 할 수가 없다 상황이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연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것 빼고는 재판에 늦는 경우는 없습니다. 양해를 구할 수가 있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죠? 여기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이해해 주십니다. 판사님들도 실수를 하세요. 어떤 때는 되게 지방 재판인데 증인신문하러 갔단 말이에요. 근데 증인을 소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사님이 실수로 증인이 아니라 피고인을 소환한 거예요. 그러니까 헛발걸음을 한 거예요. 근데 어쩌겠습니까? 그게 사람인데. 판사님이 이제 아유 자기가 실수했다 죄송하다 말씀을 하셨죠. 그럼 저희도 당연히 이해해 드리고요. 그런 경우는 의외로 꽤 있습니다. 보통 그러면 이런 시간에 차에서 대기하시는 거예요? 차에서 대기하면서 사건 검토하거나 자료 검토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도 이거는 증인신문이 아니잖아요. 증인신문 있을 때는 사실 굉장히 긴장이 됩니다. 전날 법원 앞에서 묵기도 해요. 호텔이나 모텔에 들어가서 침대 위에다가 자료 쫙 펼쳐놓고 계속 보는 거예요. 이게 증인신문이 되게 어려워요. 드라마에서는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를 하고 증인이 막 당혹스러워하고 맞아요. 막 이런 어떤 연출을 하잖아요. 네네. 근데 실제 재판에서는 그런 경우 거의 없습니다. 일단은 드라마처럼 거짓말해서 거짓말했다고 말하는 증인 단 한 명도 못 봤고요. 그거 위증이잖아요. 그죠? 위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나요? 많죠. 근데 증인신문은 거짓말을 밝혀내는 게 아니에요. 판사가 저 증인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인지하게 만드는 게 증인신문입니다. 증인이 원하는 말을 하면서도 이제 판사가 이거를 거짓말이라고 인지할 수 있게 증인신문을 유도하는 게 어려운 거죠. 어떤 때에는 제가 판사님한테 어디 증인신문 알려주는 학원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야, 옆에 판사님이 자기도 그렇다고. 되게 재밌어요. 증인이 거짓말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판사님들도 딱 어느 순간 아십니다. 대부분 판사님들은 가만히 계세요. 증인한테 좀 애정이 있어. 증인을 도와주고 싶어. 우리 판사님이. 그러면 이제 넌지시 한번 말씀을 하세요. 증인 그런 태도로 증언을 하시면 재판부가 믿기가 어렵다고. 너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알아. 사실대로 얘기해줘. 검사 측이랑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승패를 다투는 거잖아요. 맞아요. 막 검사분들이랑 막 사이도 안 좋고 막 그런 게 있나요? 인간적으로 감정은 없어요. 근데 사건 때문에 서로 감정이 부딪히는 거지. 이제 수사받다가 보면 서로 격해지는 경우 있거든요. 막 화내고 검사님도 화내고 저도 화내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나가 있다가 눈 마주치면 서로 웃고 인사하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검사실 들어갈 때마다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검사님 방 한번 딱 들어가죠. 서류가 이렇게 쌓여 있어. 우리나라 검사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00명이 연간 한 150에서 200만 건을 처리한단 말이에요. 막 사람들은 검사 뭐하냐 막 그러는데 사실은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서류 작업하고 그 와중에 또 따로 또 조사도 하신단 말이에요. 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 저러다 죽겠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좋아합니다. 싫어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랑 이제 사건으로 이제 부딪혔을 때 친하다고 해서 이게 사람들이 되게 많이 착각하는 게 검사를 비롯한 수사기관이 나한테 친절하게 하는 게 나한테 잘해주려고 친절한 게 아니에요. 범죄도시 보면 이제 마동석 같은 형사가 나와가지고 다 때려 부시니까 왜 이렇게 검사가 나오는 드라마를 봐도 액션 검사가 많은 거야? 불의에 분노하는. 실제 베테랑 수사관이나 베테랑 검사들은요 화 안 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오히려 친하게 다가갑니다. 이해해주는 태도를 보여요. 왜? 그렇게 해야지 상대방이 나한테 말을 많이 하거든. 내가 원하는 진술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윽박지르는 것보다는 친해지는 게 더 쉬워요.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과자 한 봉지로 자버이걸 시켰다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죠. 같이 음식 시켜서 먹으면서 수다 떨고 일상 얘기하고 좋아하는 거 얘기하고 그렇게 라포를 쌓아갑니다. 무서운 수사관은 오히려 베테랑이 아닌 경우가 더 많아요. 저는 이제 화를 낼 때보다 친절할 때도 긴장이 많이 돼요. 아, 이제 뭘 하려고 이러시지? 막 이러면 의뢰인들이 조사받고 오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너무 무서웠다, 나 너무 윽박질렀다 이렇게 말했을 경우에는요, 오히려 실수를 안 했을 경우, 자기한테 불리한 진술을 안 했을 경우가 더 많아요. 근데 검사님이, 수사관이 자기 얘기를 다 들어줬대, 너무 친절했대, 자기는 무죄 나올 것 같대. 아, 다 주시고 오셨구나. 아낌없이 주시고 오셨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가 제 자리예요.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 몇 시간 정도 일하시나요? 어제 같은 경우는 16시간 정도 일한 것 같아요. 수임료를 받으시는데 네. 그런 게 어떤 게 책정이 되나요? 서류만 써줘도 50만 원, 100만 원은 받죠. 서너 시간 인터뷰하고 조사 같이 들어가서 한 2시간, 뭐 3시간 같이 조사 받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수임료가 300만 원 정도? 한 번 같이 조사 받으면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변호사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수임료가 이제 싸졌죠. 조사는 혼자 받고 나는 변호사하고 상담만 해가지고 유리한 게 뭔지 불리한 게 뭔지 확인만 하고 그걸 끝내고 싶은데 그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전체 수임료를 다 받았어요. 내가 원하는 거는 음료수 캔 하나 정도인데 뒤에 딸려오는 것까지 같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야. 뭐 500만 원에. 근데 요즘은 인터뷰만 하시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인터뷰하고 조사 한번 받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럼 다 비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변호사분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어떻게 보면 질적으로는 좀 더 좋아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질적으로도 엄청 좋아졌죠. 예전엔 제가 지금 인터뷰하는 정보 같은 게 아예 일반 사람들한테는 공개가 안 된 사항들이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레시피는 이미 다 공개돼 있어요. 의뢰인들은 그 레시피를 가장 내 입맛에 맞게 요리해 줄 수 있는 요리사 혹은 변호사를 찾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전에 비해서 건수가 좀 많이 주는 것도 느끼시나요? 네, 많이 줄었죠. 예전에는 사건을 선택해서 수임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거 없습니다. 들어오면 감사해요. 그냥 감사합니다. 부르다니요.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개념 없는 변호사가 요즘 어디 있습니까? 데려와 보세요. 혼내야지. 9년째 하시고 계신데 네. 처음에 이제 재판 나가셨을 때는 네. 좀 어떠셨어요? 처음 무죄 받았을 때는 기뻤어요. 되게 기뻤어요. 아직도 그 기분이 생각이 나. 근데 그거 딱 처음. 그 다음에서부터는 이제 무죄나 이제 승소 했을 때는 안도감이 사실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찾아오는 게 패소한 사건에 대한 기억이 확 떠올라요. 비슷한 사건인데 내가 패소한 거. 자동적으로 그게 떠오르면서 아, 그때 내가 질문을 이렇게 던졌으면 그것도 이기지 않았을까. 그 생각 진짜 많이 합니다. 자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으면 승소한 사건은 사실 기억 안 나요. 패소한 사건만 기억나요. 꿈속에서도 나와요. 개인 변호사님도 계시고 또 법인에 속해 있는 변호사님도 계시잖아요. 그 둘의 차이는 또 어떤 건가요? 세금의 차이? 개인 변호사는 인건비랑 월세나 세금 나가면 나머지가 그냥 고스란히 다 소득으로 잡혀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법인 안에 이렇게 있으면 다 한 팀으로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다 다른 변호사예요. 다 별산입니다. 따로 법인 통장 다 따로 있고요. 따로 세금 내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피해자 변호사하고 가해자 변호사가 같은 펌에 있어요. 밖에서 수임해가지고 안으로 들어왔는데 피해자 변호사님이 있네? 괜찮다. 그래서 사실 이해충돌이 아니기도 해요. 서로 전혀 관심이 없거든. 왜냐하면 제 동선 따라와봐서 아시겠지만 법정 아니면 사무실 그것만 있고 밖에 나와서 사건에 대해서 토의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사실상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가끔 그런 뉴스 나오잖아요. 그거 다 쓸데없습니다. 촬영을 해봤는데 좀 어떠셨어요? 신선했습니다. 저도 제3자가 그걸 촬영했던 거는 사실 처음이어가지고 색다르네요. 이루고 싶으신 꿈이나 목표 같은 게 좀 있으신가요?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남고 싶습니다. 좀 출연하시게 된 계기도 그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최선을 다해야죠. 이게 될까 안 될까 그런 거 고민할 계제가 아니에요. 변호사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영업인들에게 좀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저는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장사는 리턴 클라이언트로 오는 거다. 리턴 클라이언트라는 거는 저를 다시 찾는 의뢰인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걸 제가 드렸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는 거잖아요. 그게 영업의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앞으로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변호사로서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